은하님 늦어서 죄송해요. 불만 요청하십시오. 오, 안전 캠핑 마스터 불멍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러기에 제가 안전을 항상 명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은 항상 조심해도 사고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 이제껏 안전 예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안전사고 후 응급처치 그리고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와, 이번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꼭 열심히 배워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알아두면 큰 사고로 번지지 않는 캠핑 시 응급처치 방법,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응급처치 마스터가 돼봅시다. 우와, 저는 은하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네. 시작! 안전고, 깨끗고, 즐겁고, 고 캠핑! 그걸 고르지 말라고요, 좀! 은하님, 요즘에 캠핑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봤어요. 네, 맞습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다양한 사고들이 캠핑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캠핑 잡학 사전. 이번 시간에는 아찔한 사고에도 안전 골든타임을 사수한다. 알쓸캠잡 캠핑 전문가분을 모셔와 여러분께 캠핑 사고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함께 도와주실 오영규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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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규 작가입니다. 저도 오늘은 캠핑을 떠나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목표를 위해서 잘 배워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응급처치 안전 전문가분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아웃도어안전연구소 전문위원 조상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안전하게 생기셨어요. 네, 조안전입니다. 조안전. 와. 네. 근데 조상일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야외 활동, 즉 아웃도어에서 일어나는 안전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응급처치, 그리고 생존교육들,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전문가시면 캠핑에도 조예가 깊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 단체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캠핑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야외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이 캠핑 초보자나 전문가도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응급처치법. 이번 시간만은 놓치지 말아야겠는걸요? 와, 기대돼요.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아무리 조심해도 매년 캠핑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어쩔 수 없는 건 119에 신고부터 해야겠지만 오기 전에 응급처치만 잘해도 큰 차이가 있거든요. 맞아요. 응급처치에 따라서 생사 여부가 달라진다는 뉴스도 봤어요. 캠핑할 때 필수품으로 응급처치를 준비한다면 위급 상황에서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가족끼리 다니다 보니까 응급키트와 상배약은 항상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캠핑 시 응급키트에는 무엇을 챙기면 좋을까요? 응급키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1화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캠핑장에서 사고 나는 것들이 이제 외상적인 거예요. 50%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건 이제 화상에 의한 것들, 화기에 의한 이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위주로 챙기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붕대랑 거즈, 이제 외상에 대한 상처 처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상처에 이제 밴드 같은 것들, 네. 그리고 소독약 또는 가위, 핀셋. 기존에 이제 그 시중에서 파는 응급처치 키트 안에 보면은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데 좀 더 우리 가족 또는 같이 가는 일행들에 맞게끔 재구성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물건은 평상시에서 항상 갖고 다니고 있고요. 제일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꼬질꼬질합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 게 손톱깎이. 네. 되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다치거나 또는 이 손톱이 길었을 때 또 부상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빈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발톱이나 손톱이. 그래서 사실 예방 차원으로는 장갑을 착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손톱깎이를 준비하셔서 처치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일회용으로 하나씩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알코올 솜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는데, 먼저 중요한 점은 상처가 발생하는 거는 어떤 외력에 의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처 주변에 이물질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흐르는 물로 먼저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상처 주변을 이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키트 같은 경우는 가벼운 찰가상이나 어떤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인 것 같고, 그 외에 또 일어날 수 있는 뭐 응급 상황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캠핑 가게 되면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또는 겨울에는 맞아요. 따뜻하게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화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화상에 의한 처치가 이제 좀 빈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일단 화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1도 화상이라고 해서 이제 빨갛게 달아오는 상태. 그리고 대부분 여름철에는 이제 아이들 피부 빨개진 정도가 이제 그 1도 화상이 되겠고요. 2도 화상은 이제 물집이 잡히는 형태. 네. 2도만 발생하진 않고요. 1도와 2도와 항상 같이 발생합니다. 이제 상식적으로는 물집을 터치하지 말라는 이유는 2차적으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집은 이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 후에 터뜨리는 걸로 이제 조치해 주시면 되고요. 3단계는 3도 화상은 이제 완전히 살이 타버리는 형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충분히 그 열을 식혀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 화상의 정도가 크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이제 붕대로 감아서 이제 2차 감염이 되지 않게끔 붕대로 감아서 빠르게 이제 가까운 병원을 이동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그 화상에 대한 크림, 그러니까 약품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발라서 병원에 이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크림이 또 별도로 나오나요? 화상 크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절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그 골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응급상 1단계로 이제 그 인지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개방성, 이제 뼈가 튀어나와 있으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폐쇄 안에서 이제 골절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예를 들면 팔이 이렇게 부러지면 이렇게 축 늘어지겠죠. 이 상태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면은 힘줄이나 또는 신경, 또 다른 이제 근육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일단 고정이 되게끔 부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응급처치를 한다고 하면 나무판 같은 응급처치 이 부목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사실 캠핑장에서 그런 부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골절된 부위가 고정이 될 수 있는 대체품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체품으로는 이렇게 방석. 딱딱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더 부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관절의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되는 이런 형태의 그 부목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페트병, 물 많이 갖고 다니시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절반을 잘라서 만약에 팔이 기신 분은 두 개를 이게 절반씩 잘라서 합치면 충분히 관절 끝에서 끝에까지 고정이 되겠고,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 한 부위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와,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놀랐어요. 자르고 나면 여기 끝에가 날카롭죠. 네네. 그래서 갖고 있는 이제 그 미리 덕테이프라는 청테이프와 같은 테이프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고정만 하면 되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붕대를 감아줘야겠죠. 묶을 수 있게끔 붕대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붕대도 이제 크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3호짜리가 있고 4호짜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4호짜리를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그 빈도가 높은 붕대라서. 이 약국에서 가장 쉽게 보이는 것도 3호짜리. 저도 약국에서 샀습니다. 그래요? 모든 호수가 다 있습니다, 약국에. 그래서 이제 4호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만약에 응급키트가 좀 작다라고 하시면 이제 3호나 2호 정도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팔에 한번 가볼게요. 보통 이렇게 부러지면은 이렇게 못 들죠. 어떻게 될까요? 쳐져 있어요? 이렇게 있나요? 절대 이렇게 못 있죠. 몸에 감싸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도와준다고 얘기를 잘 해주시고 네네. 다행히 작가님께서 의식이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은 오른손을 도와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목을 대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에서 관절까지. 네, 아.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제 형태가 잡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 작가님께서 잘해주고 계신 게 오른손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으신 거예요. 네. 아. 이런 형태로 준비가 된 다음 갖고 있는 붕대로 일단은 상처 부위에서 이제 짧은 쪽,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제 얇은 쪽부터 네. 이제 감아주시면 되고요. 자, 감아주실 때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붕대가 굴러가듯이, 네. 예, 굴러가듯이 감아주시면 되고, 꽉 풀어오는 게 아니고. 네, 네. 이렇게 살짝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붕대가 겹치는 부분은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되게끔 네. 아. 해서 감아주시는데, 여기서 또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네. 너무 세게 감을 수도 있고 너무 느슨할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또 가장 어려운 네. 적당히. 적당히 해주시는데 이때는 환자분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서 감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게 감아서 불편함을 호소한다면은 네. 그때는 살짝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붕대의 끝이 남으면 안쪽에 말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빠지지 않게끔. 아. 근데 역시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바깥쪽에 있죠. 네. 남은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되면은 몸에 이제 부딪히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고정이 되게끔 네.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가면은 또 불편하겠죠. 네. 양손 이렇게 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네. 삼각권을 이용해서 팔걸이를 만드는데 네. 불멍이 혹시 삼각권 갖고 다니시나요? 저는 이 없죠. 목에 띠밖에 없어요. 나 목에 대목이 없어요. 이런 띠도 목에 걸어서 이렇게 우와, 팔걸이로 가능해요? 할 수 우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간단하고 좋은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이런 티셔츠. 오. 티셔츠가 있으면 되고요. 티셔츠 중에서도 뭐 카라가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네. 러닝도 되나요? 러닝도 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반팔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머리에다 씌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살살 움직이시면서 안쪽으로 넣어주실 때는 반대쪽에 손이 나오게끔 팔로. 네. 그리고 우와. 안쪽까지 감싸면 편해요. 한번 다 완전히 의지해 보시겠어요? 편해요. 자, 지금 편하고요. 혈액 순환을 확인할 수 있게끔 손 부분이 살짝 나오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팔이 빠진다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묶어주시는 것도 좀 더 견고하게 되겠습니다. 아, 우와.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정리를 해주시면은 지금 다친 분께서는 안정감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어떠세요? 굉장히 편해요. 네, 119 왔대요. 가시죠, 이제 병원으로. 오늘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네, 그 응급처치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 형태도 다른데요. 그래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고 배워두면은 안전한 캠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즐겁게 캠핑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갑시다. 네, 맞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캠핑 잡학 사전. 이번 시간 이야기 나누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은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네, 여러 가지 그 응급처치 형태가 있을 텐데요. 제일 빈도가 높은 응급처치 방법들을 좀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많은 사고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있으면 또 많이 남겨주시면 서로 공유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씩 배워가네요.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둘, 셋! 안전고, 깨끗고, 즐겁고, 고 캠핑! 불멍이 지금 뭐예요? 은하님, 전에 배운 대로 캠핑장에 도착하면은 응급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캠핑장 배치나 소화기 위치, 대피소 위치, 그 다음에 이용자 안전수칙을 지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불문 잊지 않고 있었네요. 네. 와, 진짜 대견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캠핑장에 응급 용품이 비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캠핑장 관계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꼭 알려서 응급 상황을 빠르게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와, 맞아요. 무엇보다도 이제껏 배웠던 안전예방법 숙지. 네, 맞습니다. 100번 말해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안전. 여러분도 사고 없는 즐거운 캠핑